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판례는 대입종합학원의 종합반 강사가 과연 근로자인 거냐에 대한 판례. 그리고 이 종합반 강사가 한 7, 8년 근무를 했어요. 이 7, 8년 근무한 종합반 강사. 근데 가운데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그 강의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뭐 그에 대한 이 판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대입 종합학원이 있습니다. 자, 이 종합학원에서 종합반 강사를 고용을 해요. 자, 고용을 할 때 보통 이런 큰 종합학원에서는 강사들하고 고용을 체결할 때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흔히 강의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계약인 거죠. 이 종합방사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급도 없어요. 기본급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 지역가입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지금 계약관계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합반 강사다 보니까 그 겨울 동안에는 강의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끝내고 잠깐 쉬고 있는 그런 기간대인 거죠. 계약을 2월부터 10월까지만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두 달간은 계약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들이 들어오는 2월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계약을 내요. 다시 두 달을 계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10개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6년, 7년 가까이 반복을 해옵니다. 자, 이 근로자가 6년, 7년 반복이 된 다음에 회사가 이제 당신하고는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근로자가 내가 6년, 7년 근무를 했으니까 나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용자가 나를 해고한 겁니다. 이 해고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번 시간은 해고에 대한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볼 때 좀 다루게 되고 오늘은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된 이슈는 과연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그 이슈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금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할까요? 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과연 근로자인 거냐 아닌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할까요? 예,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단절된 게 없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종합반 강사가 근로자인 거냐 아닌 거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강사가 몇 가지를 보니까 학원의 그 수업 시간이 10교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교시, 5교시만 수업을 합니다. 당연히 뭐 스트레이트로 쭉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강사료를 기본급이 없습니다. 고정급이 없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조례로 8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 종합반이다 보니까 담임도 있습니다. 담임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담임은 약간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까지 자습까지 감독한 다음에 퇴근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원 측에서는 계약상으로 이렇게 놨어요.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이 있다. 그 공강 시간에는 다른 학원 가더라도 문제 안 삼겠다. 다른 학원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둔 겁니다. 자, 학원 입장에서는 우리 학원에 전속된 게 아닌 거니까 당신이 자유로운 겁니다. 이걸 보여주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강사 입장에서는 잠깐의 공백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백 시간에 다른 학원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강사가 일단은 복수의 교재를 추천을 해요. 마지막에 학원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도 있더라고 했죠, 그죠? 담임은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도 수행을 합니다. 단순 사무라든지 간단한 행정 사무도 수행을 하고 있고,
한 30만 원 정도의 단임수당도 매월 지급받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쭉 보여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종합반 강사는 근로자인 거냐 아닌 거냐. 자,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all or nothing 구조죠, 그죠?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여지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강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판단은 첫 번째로 법을 봐야 됩니다. 입법을 봐야겠죠, 그죠? 우리 법에 근로자는 누구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로자라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이 사람이 뭐 정신노동이건 육신노동이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인 거다. 이런 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런데 이 입법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근로를 주고 임금을 받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정의 규정인 겁니다. 자, 이 규정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근로자인 거냐 이것들이 우리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자, 왜 근로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프리랜서를 근로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랜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프리랜서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근로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사용자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마치 노예처럼 생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막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계약의 형식, 계약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이 사람이 용역계약인 거냐, 도급계약인 거냐, 위탁계약인 거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계약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로 종속관계에 있는 거냐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뭘 가지고 따져보게 될까요? 뭘 가지고 판단하게 될까요? 우리 판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런 기준들을 상세하게 다 보진 않고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이 종속관계에 있는 거냐? 자, 이것들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는 것인지, 사교를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업무 수행을 할 때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과거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판례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도구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일을 제3자에게 대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건지, 뭐 이윤이라든지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 보수가 근로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혹은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전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한 판례인가 하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판례 내용들을요, 변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정된 견해를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자,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자,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용자가 나 세금 안 뗄 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회보험 가입 안 시켜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사용자가 돼버립니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긴 하지만 그것 중에서 좀 부차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자, 근로소득세를 원천 인수를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겠다. 즉, 보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태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강사 입장에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었죠, 그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안 했죠, 그죠?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죠, 그죠?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니까 상당한 지휘감독 등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사실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방강사는 근로자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됐으면은 두 번째 요소는 짧게 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합방강사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자,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한 지 1년이 돼야 돼요. 가운데 공백이 있는 겁니다. 즉 단절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계약 관계는 단절됐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운데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계약 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겠죠. 자, 하지만 일부의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 기간의 길이가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백 기간을 둔 이유가요. 실제로 사용자가 단절을 시키려고 공백 기간을 둔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일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쉬게 하는 겁니다. 단절 시키려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잠깐 쉬게 한 거죠. 잠깐 대기를 시킨 거죠. 잠깐 충전을 시킨 거죠. 잠깐 다음 근로를 위해서 휴식을 준 거죠. 자,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가운데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의해서 길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이 휴식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단절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거다.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연 이 종합방강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 하나, 그리고 가운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즉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